북한 최고 지도자의 전용기를 호위하던 조종사가 어느 날 그 전투기를 타고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체제 최상층의 특권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그는 뒤따라온 동료 조종사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며 하늘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과연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양 전역 북한 최고 지도자의 전용기 호위 조종사인 저 리태성이 긴장 속에 탈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양의 긴장 분위기가 밤하늘을 짙게 물들이는 가운데 저는 체제 최상층의 신분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려 했던 거죠. 저는 평양의 밤을 헤쳐나가며 긴장을 감추기 위해 숨을 골고 걸었어요. 길거리의 등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저는 몸을 숨기며 걸었어요. 북한에서는 평범한 저녁도 감시의 눈에 떨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북한식 표현으로는 눈이 많다고 하죠. 언제 어디서 누군가가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은 최소한으로 준비했어요. 북한에서는 너무 많은 짐을 싸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권, 돈, 그리고 몇 가지 필수 물품만 챙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북한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최강혁 동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제가 탈북을 결심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태성아, 너는 미쳤나 봐. 그런 걸 생각하다간 너 혼자 죽는 게 아니야. 내 가족도 다 죽는다는 거 알지? 라고 했었어요. 그의 말이 제 귀에 계속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집안을 빠져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어요. 제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묻어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북한의 벽을 넘어 자유를 찾으러 가는 거였어요. 거리로 나가자마자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제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암표상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탈북을 돕는 브로커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브로커들을 뱀장어라고 부르죠. 그들은 돈을 받고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탈출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숨을 골랐어요. 북한에서는 언제든지 감시당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길거리의 소리, 냄새, 공기를 느끼며 걸었어요. 북한의 밤은 언제나 조용하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 조용함 속에 숨겨진 감시의 눈이 느껴졌거든요. 마침내 저는 브로커와 만났어요. 그는 제가 탈북을 하고 싶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너는 정말 탈북하고 싶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제게 탈출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암표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어요. 북한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브로커와 함께 국경을 향해 출발했어요. 북한의 벽을 넘어 자유를 찾으러 말이에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단호한 결심을 가슴에 품고 걸었어요. 북한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니 긴장감이 너무 컸어요. 북한 공군 기지에서 일상적인 아침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리태성아, 비상 출격 명령이 떨어졌다. 중국 국경 쪽으로 정찰 비행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남쪽으로 탈출할 계획이 굳어져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기지 내 작전실로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동료인 최강혁을 만났어요. 최강혁은 보위부 소속으로 제 계획을 도와줄 사람이었죠. 태성아, 준비됐나?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점잖게 끄덕였어요. 그때 저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긴장감이 너무 컸던 거죠. 작전실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다른 조종사들도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자리에 앉아 비행 계획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강혁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태성아, 지금이야. 남쪽으로 향하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놀랐지만 금방 다시 굳건해졌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엔진을 시동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기대감도 섞여 있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행 계획을 조작하여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때 갑자기 활주로 끝에서 중대장이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리태성아, 어디 가는 거냐? 그 소리에 제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비행기를 몰았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남쪽으로 향했죠. 북한의 영공을 빠져나가는 순간 제 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리고 몇 분 후 저는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어요. 대한민국 공군 관제사인 한지연이 저의 비행기를 확인했어요. 리태성 대위님, 대한민국 영공에 안전하게 진입했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 공군 기지에 착륙한 후 저는 한지연과 그녀의 어머니인 한지연을 만났어요. 한지연은 통일의 노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죠. 리태성 씨 환영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박중령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리태성 대위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북한의 감시와 기근에서 벗어나 자유와 희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었죠. 그날은 너무나 뜨거운 날씨였어요. 평안남도 순천 공군 기지 활주로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전투기 앞에 서서 땀이 솔솔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박철수 대위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리태성아, 박철수와 함께 출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준비해온 탈출 계획이 마침내 실행되는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대위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전투기에 올라탔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저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핸들을 잡았어요. 그때 박철수 대위님이 저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태성아, 잘 해냈다. 우리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전투기를 밀고 나가기 시작했죠. 활주로를 따라 전투기가 점점 속도를 내면서 저는 조종석에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북한의 땅을 떠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만약 발각된다면 저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투기를 계속 밀어나갔어요. 전투기가 활주로 끝에 도달했을 때 저는 엔진을 최대로 돌렸어요. 그리고 전투기는 하늘로 치솟았죠. 저는 조종석에서 밖을 내다보며 북한의 땅을 멀리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박철수 대위님과 함께 탈출한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 정부의 추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저는 전투기를 최대 속도로 날렸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향했죠. 전투기가 남쪽으로 날아가면서 저는 박철수 대위님과 함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우리가 북한 정부의 추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투기를 계속 날렸어요. 그리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죠. 그때 저는 하늘에서 다른 전투기가 접근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북한 정부의 전투기였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긴장했어요. 그러나 박철수 대위님이 저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태성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함께 탈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전투기를 계속 날렸죠. 그때 저는 멀리 남쪽에서 희망의 땅을 보았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전투기를 계속 날렸죠. 그때 저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우리가 북한 정부의 추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투기를 계속 날렸어요. 그리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죠. 하늘이 너무 높고 넓은 것 같았어요. 날개를 펼쳐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북한 공군 조종사로서 훈련받은 경험이 제 몸에 스며들어 있었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박철수 중위가 저를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의 전투기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리태성 대위님, 귀순을 요청하세요. 한지연 씨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을 했죠. 공군 관제탑으로부터 귀순을 요청합니다. 제가 탈북자 리태성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박철수 중위의 전투기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의 총격이 제 전투기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제 손이 떨리며 조종간을 잡았어요. 땀이 손바닥을 적셔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리태성 대위님, 저희가 지원을 보내겠습니다. 북한 공군의 추격을 따돌리세요. 한지연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날아갔죠. 하늘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유로운 하늘, 그것이 제 목표였죠. 그런데 갑자기 제 전투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중위의 총격이 제 전투기의 날개를 맞힌 것 같았죠. 제 몸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리태성 대위님, 버티세요. 지원이 곧 도착할 거예요. 한지연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저는 숨을 골며 조종간을 잡았어요. 제 손이 떨리고 땀이 흘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자유를 향한 열망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전투기 앞에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나타났어요. 리태성 대위님,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북한 공군의 추격을 막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죠.
박철수 중위의 전투기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했죠. 제 마음이 설레고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유로운 하늘 아래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북한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회피하며 남쪽으로 향했어요. 북한 전투기가 뒤에서 끈질기게 추격해 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전투기를 타고 있는 건 최강혁이었을 거예요. 그는 제가 북한을 떠나는 걸 막으려고 뒤따라왔을 거예요. 조종석 안에서 제 손은 떨렸어요. 미사일 경보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제 귀에 끊임없이 울렸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땀이 손바닥에 맺혀 조종간을 잡는 게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중해야 했어요.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리태성 대위님, 미사일 회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지연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에 찼었어요. 알겠어요, 한지연 씨. 지금 회피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게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비행기는 급격하게 좌우로 흔들렸어요.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저는 비행기를 옆으로 급선을 시켰어요. 그 순간 제 몸은 극심한 지마이너스 포스에 시달렸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북한 전투기의 추격을 따돌려야만 했어요. 리태성 대위님, 북한 전투기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더 빠른 회피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알겠어요, 한지연 씨. 지금 최대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 더 단호해졌어요. 북한 전투기를 따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앞쪽 하늘에 남한 전투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저를 지원하기 위해 온 거였을 거예요. 제 마음에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리태성 대위님, 지원 전투기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북한 전투기를 막아줄 거예요. 한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알겠어요, 한지연 씨.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남한 전투기들이 북한 전투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북한 전투기는 급히 회피 조치를 취했어요. 그 순간 저는 틈을 타서 남쪽으로 향했어요. 북한 전투기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어요. 리태성 대위님, 북한 전투기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안전지대에 도착했어요. 한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어요, 한지연 씨.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마침내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심장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자유를 향한 비행을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북한에서 배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순간이었죠. 비행기가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보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의 공기는 신선했고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새롭고 낯설었어요. 밑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땅이 있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북한에서 배운 거짓말과 조작된 정보들을 떠올리며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모두 다른 이유로 다른 상황에서 북한을 떠났지만 우리 모두 자유를 향한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함께 겪은 고통과 희생을 떠올렸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 저는 북한에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감시와 통제, 기근과 빈곤, 그리고 끊임없는 공포.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짓눌렀고 저는 그 속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과 기쁨도 가득했어요. 비행기가 땅에 닿았을 때 저는 마침내 자유의 땅에 도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어요. 자유를 향한 비행이 시작되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북한에서 배운 거짓과 조작된 정보들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자유의 땅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침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북한에서 배운 거짓과 조작된 정보들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저는 북한에서 배운 거짓과 조작된 정보들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유를 향한 비행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 다짐은 제가 비무장지대 상공을 날고 있을 때 더욱 강렬해졌어요. 대한민국 전투기가 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전투기의 존재감이 제게 큰 안도감을 주었어요. 북한 공군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전투기 조종사와 교신하면서 제 마음은 떨리고 있었어요. 리태성 대위님, 착륙 준비하세요. 안전하게 내려갈 거예요. 조종사의 목소리가 귀에 선하게 들렸어요.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비무장지대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태성 대위님, 착륙 절차 시작합니다. 조종사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 공기의 저항이 제 몸을 뒤흔들었어요. 그때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제발 안전하게 내려가게 해주세요. 공기 중에 소용돌이가 제 몸을 휘감았어요. 그리고 땅에 부드럽게 착륙했을 때 제 몸은 마치 무게가 없어진 것처럼 가벼웠어요. 눈을 떠보니 주변은 대한민국 군인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이 제게 다가와 안전하게 구출했어요. 리태성 대위님, 안전하게 착륙하셨군요. 환영합니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자유의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바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리태성 대위님, 이쪽으로 오세요. 의료 진료를 받으실 거예요. 군인들이 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제 다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저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의료 진료를 받으며 저는 제 몸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들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자유의 땅에서 처음 숨쉬는 공기는 달콤하고 신선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한지연을 보았어요. 그녀가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리태성 씨, 잘 오셨어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기쁨과 안도로 가득 찼어요. 리태성 씨,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니께 전해드릴 좋은 소식이죠. 한지연의 말에 저는 머리를 끄덕였어요. 제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을 바라보았어요.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굳건한 결심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자유를 향한 비행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설렜어요. 그런데 그 설렘은 곧 긴장감으로 바뀌었죠. 대한민국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질문에 둘러싸였어요. 박중령 님이 저를 신문실로 안내하셨어요. 그곳은 밝은 조명과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작은 방이었죠. 리태성 대위님, 여기 앉으세요. 박중령 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박중령 님은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책상 위에는 몇 개의 파일과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말할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했고 거짓말 하나도 없이 진실을 말해야 했죠. 리태성 대위님, 먼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중령 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박중령 님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는 철도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열차 운행을 관리하는 일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박중령 님은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으시더니 다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박중령 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건 북한의 기근과 감시 때문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죠. 그리고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자유를 원했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중령 님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탈출을 계획하셨나요? 저는 동료인 최강혁 씨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열차를 이용해 탈출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계획은 성공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박중령 님은 제 말을 듣고 몇 초 동안 침묵했어요. 리태성 대위님, 제가 궁금한 건 하나뿐입니다. 왜 지금 와서 귀순을 결심하셨나요? 제 마음은 조금 불안해졌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너무나 신중해야 했죠. 저는 북한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정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순을 결심했죠. 박중령 님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리태성 대위님, 제가 더 궁금한 건 하나뿐입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진실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손은 약간 떨렸어요. 제가 말할 진실은 너무나 중요했고 거짓말 하나도 없이 진실을 말해야 했죠. 네, 박중령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중령님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리태성 대위님, 감사합니다. 저는 박중령님의 말에 안도했어요. 제가 말한 진실이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리고 저는 자유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기대했어요.
그 생각에 잠시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밖에 가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기지 내 제 객실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누군가 저를 불렀다는 건 알았지만 누가 전화를 걸어왔는지는 몰랐죠.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리태성 대위님, 북한에서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가 공개 처형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박중령의 목소리는 긴장감에 찼어요.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후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공개 처형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이 흔한 일이었지만 제 어머니가 그런 위험에 처했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실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생각하면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태성 대위님,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중령의 말에 제 몸이 움직였어요. 어머니를 구해야 했어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객실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갔을 때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 손은 떨렸고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한 계획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죠. 리태성 대위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지연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한지연의 얼굴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그녀는 제 편이었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구해야 해요. 어떻게든지.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지연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제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리태성 대위님, 저희가 함께 할게요. 한지연의 말에 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다시 채웠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라는 결심이 다졌어요.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계획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뛰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구해야 했고 그게 무엇보다 중요했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 그게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날의 공포. 그날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어요. 기자 회견장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눈앞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저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대한민국과 내통하여 국가를 배반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모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어머니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저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고 있었어요. 제가 모든 죄를 지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석방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박중령 님이 저의 말을 듣고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박중령 님은 저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셨어요. 박중령 님은 어머니의 처형을 연기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셨어요. 박중령 님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처형은 일단 연기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어요.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저는 박중령님을 찾아갔어요. 박중령님, 제가 한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박중령님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리태성 대위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머니를 완전히 구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박중령님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완전히 구하기 위해 박중령님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 것이라는 것을 다짐한 순간 불쑥 북한에서 보복이 왔어요.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긴급 경보가 작전실에 울려 퍼졌죠. 저는 순간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북한이 보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건 어머니가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리태성 대위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지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알아요. 저기요, 박중령님, 저희 북한 무인기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박중령님은 저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죠. 작전실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긴장감이 극대화되었어요. 모니터에 무인기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죠. 북한의 무인기는 날카로운 모양새로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배웠던 무인기 제어 기술을 떠올렸죠. 리태성 대위님, 무인기가 폭탄을 탑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지연 씨가 소리쳤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숨을 골고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게 눌렀죠. 북한 무인기의 제어 시스템을 해킹하는 거였어요. 저는 북한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무인기의 제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했죠. 얘들아, 리태성 대위님이 무인기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들 조용히 해서 집중하게 해줘요. 박중령님이 외쳤죠. 작전실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제 손가락이 15개의 건반을 빠르게 움직였죠. 땀이 손바닥에 맺혔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무인기를 멈춰야 했죠. 리태성 대위님,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지연 씨가 다시 소리쳤어요. 알아요, 한지연 씨. 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요. 저는 숨을 내쉬며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죠. 그 순간 모니터에 무인기의 제어 시스템이 해킹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죠. 리태성 대위님, 무인기가 제어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지연 씨가 환호했어요. 잘했어요, 리태성 대위님. 박중령님이 저를 보며 칭찬했죠. 저는 숨을 내쉬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였죠. 북한의 보복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위험에 빠질 거라는 걸 알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죠.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 교육사령부로 향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떠올리면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죠.
그래도 뭔가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뮬레이터 교관으로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교육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박중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리태성 대위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시뮬레이터 교육센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박중령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조금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죠. 시뮬레이터 교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들의 눈에 빛나는 희망과 열정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용기를 얻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다짐은 여전히 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지연이 저를 찾아왔어요. 리태성 씨,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어머니에 대한 소식은 없으셨나요? 한지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지연은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다짐은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한지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한지연 씨, 제가 어머니를 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한지연은 잠시 고민한 뒤 말했어요. 리태성 씨,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지연과 함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한지연과 함께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어요. 그곳에는 박중령과 한지연도 참석했죠. 모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어요. 그 계획은 매우 위험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저는 한지연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한지연 씨, 어머니를 구하는 데 성공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한지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리태성 씨,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도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나아갔어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